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이면서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핫한 블록체인을 세부 전공으로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달에 은퇴자금 준비를 위해 상담해드린 분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대한민국 평균 50대 은퇴 준비인데 이분의 자산 규모가 대한민국 평균 50대 자산 규모와 비슷하더군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50대 평균 자산 규모와 상담자분의 상황을 함께 보고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은퇴 이후의 풍족한 삶을 그 투자 목적으로 하며 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건전한 투자 공부와 적립식 투자를 병행한다면 누구라도 걱정 없는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수명은 굉장히 늘어나고 50대에 은퇴를 하더라도 거의 살아온 날만큼이나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이 남은 지금의 40대, 50대 분들은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예적금 등의 이자처럼 원금 훼손이 없는 투자만 가지고는 원하는 생활비 충당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만 믿고 있기에는 급속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그 금액이 20년, 30년 후에도 지금의 수준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즉, 은퇴 이후에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은퇴 즈음이 아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투자 공부와 경제 공부를 하며 실제 투자를 해보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경제 상황에 맞는 투자는 어떤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나가며 적절한 투자 수익률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제가 앞서 오늘 상담자분의 자산 규모가 대한민국 평균 50대 자산 규모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료의 출처는 2020년 미래에셋 은퇴 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의 자료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1960명의 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50대 직장인 가계의 평균 보유 자산은 6억 6,078만원, 부채가 6,987만원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억 9,09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중 72.1%인 4억 7,609만원이 부동산, 금융자산은 1억 6,794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25.4%를 차지했습니다. 저 역시 통계를 다루지만 통계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또는 질문의 유형, 주택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할 건지 시가로 할 건지 등을 선택함으로써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의 의도대로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자료는 통계청 2020년 3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이것은 총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제가 통계표를 보니 그 중에 50대가 세대주인 가구가 25.2%, 즉 5,040가구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자산이 많은데 순자산 평균이 4억 987만 원이었습니다. 앞에 미래에셋 자료에서는 순자산이 5억 9,091만 원이었는데 1억 8천만 원 정도가 적네요. 미래에셋과 통계청의 자료가 다른 이유는 미래에셋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이 시가로 고려된 것이고 통계청의 자료는 제가 다 뒤져봤는데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자료의 형태를 감안하면 공시지가나 KB 시세 등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50대 평균이라고 했지만 이 금액이 안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과 부동산 가격 차이 때문에 더욱 그러실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후에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이지 단지 순자산이 평균보다 적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50대 상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8년 전인 30대 중반부터 상상울이라는 서울의 사회적 기업의 감사로 있으면서 40대, 50대 은퇴자분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이 기업은 베이비 부머 세대나 조기 은퇴자분들을 대상으로 은퇴 교육과 직무 교육을 통한 재취업, 즉 잔매칭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곳에서 여러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고 당연히 제 은퇴 후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연금 3종 세트라고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요.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이용한다면 일반적인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착실히 연금 납입해 오시면 60에서 65세 이후에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하시면서 적절한 수익률을 확보했다라는 가정하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년인 60세까지 꽉꽉 채우고 퇴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금들은 조기 수령한다 해도 55세부터나 수령이 가능한데요. 그 전에 퇴사하고 연금 수령 시까지의 소득 공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1인 1기 은퇴 전에 반드시 돈이 되는 기술 한 가지는 익히고 은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상담자분 역시 남편분의 실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먼저 이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 중에 약간의 수정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자분은 49세 여성으로 배우자와 자녀 이렇게 3인 가족입니다. 남편분께서 작년에 퇴사를 하시고 구직 준비 중이셔서 그동안 모아놓은 비상금과 상가 월세 약간 그리고 본인이 틈틈이 일하셔서 버는 비정기소득 약 20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계십니다. 순자산은 5억 8,900만원으로 아까 미래에셋 50대 평균 순자산과 거의 비슷하십니다. 은퇴를 원하는 시기는 65세이고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원하십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으십니다. 이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은퇴자금 계산기 버전 2.0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께서는 다운받으셔서 한번 나의 은퇴자금을 직접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분의 케이스에서 말씀드릴 것은 당장 현재는 어렵지만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을 조기 수령할 생각은 없으셨다는 겁니다. 남편분과 본인 두 분이 65세까지는 충분히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으니 65세 이후에 은퇴자금 설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니즈에 맞추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나이 49세, 남편분은 50이 넘으셨고요. 본인의 나이 65세, 즉 16년 후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원하셨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2%로 가정한다면 지금의 300만원은 16년 후에는 411만 8,357원이 됩니다. 이것을 1년으로 치자면 4,942만 285원이 되고요. 크게 수입원으로 잡을 것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IRP, 주택연금, 별도 투자자금으로 인한 수익, 근로소득 등의 기타 부수입이 되겠죠. 먼저 이분의 가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7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자가는 4억 1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본인은 월세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분양받은 시가 3억 7천만 원짜리 상가와 상속받은 오래된 1억짜리 상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십니다. 신규 분양받은 상가는 대출이 2억 7천만 원 껴있고요. 현금성 자산은 비상금 1천만 원, 주식에 1,500만 원 이렇게 2,500만 원 정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손익계산서입니다. 참 힘드신 상황인데요. 일단 당장의 정기적인 월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아까 3억 7천만 원짜리 상가 월세가 116만 5천 원으로 계약은 되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월세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당연히 상가 임차보증금을 받으셨지만 이미 다 상계가 된 상태이시고요. 그리고 상속받으신 오래된 상가에서 25만 원씩 월세가 나오고 계십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현재 상가 대출 이자 55만 원, 주택 월세 75만 원,
가족 보험료 35만원, 세 가족의 생활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 중이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월 34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지만 비정기적인 근로소득으로 메꾸어서 월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제가 상담해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상가는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현재 시가가 3억 7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분양가에서 8천만 원 정도 떨어진 상태이시더라고요. 상가는 사실 정리도 쉽지 않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은퇴를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시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전혀 시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분께서도 상가 정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시드가 1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금성 자산 2,500만 원은 현재의 가계 상황이 매월 1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는 이걸로 버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시드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죠. 참고로 투자는 개인의 재무 상황, 은퇴까지 남은 시점에 따라 다 달라져야 하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16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을 투자 기간으로 보고 시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약간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컨텐츠들 중에 퀀트 투자, 자산 배분, 리밸런싱 이런 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돈을 굴려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을 전업 투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반드시 공부하셔서 이해하고 소화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금융투자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이미 수익원을 창출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금융투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금융투자가 그 방법이나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대응도 빨리 할 수 있고 난이도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저의 전 영상들에서는 보통 원금을 보전하면서 순수한 수익만 가지고 은퇴자금을 설계하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또 젊어서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시드가 적거나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러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90세를 기준으로 다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들 중에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 ETF를 통한 투자를 추천드릴 건데 이 영상을 보시고 쫓아해 보시면 아주 손쉽게 백테스팅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추천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정보는 넘쳐나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들을 테스팅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영상 참조하시고 저는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거기에 사용법 다 나와 있고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 웨더 전략이나 영구 포트폴리오 같은 자산 배분 전략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전략들이고요. 그런데 그 전략들은 안전한 만큼 투자 수익률도 낮습니다. 이 방법은 주식과 채권의 6대4로 투자하는 아주 전통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은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60%, 채권은 요즘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많잖아요. 그에 맞는 장기 물가 연동 채권인 LTPZ의 40%를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또는 ETF를 숫자 6자리로 표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선 이렇게 영문 스펠링으로 표기를 합니다. 티커라고 하죠. 오늘은 각각의 티커를 개별적으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부할 겸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결과 비교표입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현재 백테스팅 결과입니다. 한번 가정과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처음 초기 자금은 1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달에 750달러씩을 생활비로 빼서 쓴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은 6대4, 아까 QQQ와 채권, LTPZ 해서 6대4로 계속 맞춘다는 이야기고요. 자, 포트폴리오 첫 번째는 QQQ,
60%, LTPZ 40% 제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저는 QQQ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미국 지수에 투자할 때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여기시는데 그 대표적인 ETF가 SPY입니다. 똑같이 6대 4인데 QQQ를 SPY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QQQ 100%. 미국 나스닥 지수에만 다 투자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분들 그리고 투자 기간이 오래 남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의 지수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트폴리오, 제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죠. 초기 자금 10만 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2021년, 즉 약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22만 3,206달러가 됩니다. 매달 750달러씩을 빼서 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매년 약 14.91% 정도씩 수익이 났지만 거기에서 750달러씩을 빼서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7.12% 초기 자금과 대비했을 때 연간 복리 수익률을 계산해 보자면 7.12%의 수익률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았을 땐 39.31%, 가장 안 좋았을 땐 2.31%만큼 손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맥스 드로우다운, MDD, 전 고점 대비 최대 낙폭률이 이 경우에 12.22%였습니다. 연으로 따졌을 때요. 그리고 QQQ 대신에 스파이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익률이 훨씬 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MDD는 더 적어요. 11.54%.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worst year,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았던 해에는 이렇게 QQQ와 LTPZ를 투자했을 때에 비해서 더 나쁩니다. 그리고 여기 샤프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S&P 500 지수를 더 선호를 하시지만,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QQQ, 즉 나스닥 지수와 함께 투자하는 것이 샤프 지수는 더 좋게 나옵니다. QQQ에 100%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10만 달러가 초기 자금에 매달 750달러씩을 빼서 쓴다 해도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무려 44만 8,310달러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높죠. 19.97%, 빼서 쓴 것을 고려했을 때도 13.72%.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되어 있는 것은 S&P 500 지수로 투자했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보세요. QQQ에다가 투자한 거와 S&P 500 지수 투자한 거, QQQ에 투자한 것이 더 우월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테크 기업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각종 메타버스니 뭐니 등등을 생각해 봤을 때는 S&P 500보다는 나스닥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매달 750달러씩을 빼서 쓴다 해도 그 원금보다 밑으로 내려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세부 내역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포트폴리오는 이 포트폴리오인데요. QQQ와 LTPZ. 중요한 점은 이분의 상황에 맞춘 거라는 겁니다. 즉 은퇴가 정말 눈앞에 다가와 있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전략을 생각해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이분의 경우 지금 당장의 생활이 조금 불안정했기 때문에 시드머니 1억을 가지고 65세까지 11%의 투자 수익률로 투자를 하면서 은퇴까지는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뺀 60만원 정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매월 75만원씩을 인출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65세가 된 시점에 1억 8,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요. 그리고 65세부터는 매월 141만 6천원을 인출합니다. 그러면 연간 1,700만원이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보다 안전한 연구 포트폴리오와 같은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합니다. 8%의 투자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대략 93세에 자금이 고갈되게 됩니다. 물론 투자 공부를 계속해서 더 좋은 투자 전략 또는 기존의 투자 전략을 계속한다면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겠죠.
개인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남편분께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취업을 하여 부부 두 분이 월 300원 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제 가정이 아니라 상담자분의 의견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분양받았었던 상가에 들어오지도 않는 월세와 나가는 이자 대신 투자소득이 월 75만원 만큼 생겼고, 그로 인해 투자를 해야 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개인연금 저축에 월 60만원을 불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녀에 대한 투자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많은 50대, 60대 분들은 본인의 노후 준비만으로도 벅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녀에게 결혼자금 등을 빼주게 되시면 본인의 노후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예전처럼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세대는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자녀 명의로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어 주시고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금해 주듯이요. 이 표를 보시죠. 현재 나이 16세이고 매월 20만원씩 개인연금 저축에 미국 나스닥 100 ETF나 미국 S&P 500 ETF만 사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익률을 9%만 잡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실질 수익률은 더 높았습니다. 아무튼 30세까지는 매월 도와주시고 자녀가 3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매월 60만원씩 본인이 버는 돈으로 적립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은퇴하는 시점을 65세라고 잡으면 원금은 2억 9,280만원,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더해져서 총액이 무려 30억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노후 역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사실 전 국민이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어야 지금의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될 겁니다. 상담자분의 상황을 다시 보면 개인연금 저축을 월 60만원씩 8%의 수익률로 60세까지 불입합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는 수입도 줄 테니까 더 이상 불입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럼 65세에 약 2억 원이 됩니다. 역시 은퇴 이후에는 매월 150만원씩 1년이면 1800만원을 빼는 게 되겠죠. 이렇게 빼서 씁니다. 그럼 93세가 되는 해에 원금이 고갈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보죠. 국민연금은 현재 조회 금액의 50%만 반영했습니다. 미래에는 절대로 지금의 조회 금액만큼 지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받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건 대출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받고 주택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써도 유족에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덜 썼을 경우에는 차액만큼은 유족이 상속받게 됩니다. 가입 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다주택자일 경우에 합산해서 9억 이하면 됩니다. 또 9억 초과 2주택자는 신청하고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표는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얼마나 탈 수 있는지 나온 예시표인데요. 예를 들어 이 상담자분의 경우에 주택가격 7억 5천만 원에서 대출을 고려해서 3억이라고 주택가격을 잡고 부부 중 더 나이가 적은 상담자 본인이 65세가 된 시점에 주택연금을 탄다라고 한다면 미래에는 금액이 오르거나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연금을 이렇게 76만원만큼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50만원, 개인연금 저축 109만 2,669원, 주택연금 76만원, 개인 별도 투자 수익 103만 1,965원, 합계 338만 4,634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 안 된 부분이 개인연금 저축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인데요. 이 부분을 감안하면 대략 3만원 정도가 맞춰질 겁니다. 기존에 제가 투자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원금을 까먹지 않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정액으로 간다. 정액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만큼은 나의 실질 수익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고령이 될수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금액은 작아진다라고 했을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인이 완전한 은퇴로 잡은 시점이 아직 꽤 남으셨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기에 퀀트 투자까지 접목을 시키신다면 충분히 더 많은 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느끼는 점은 투자에 대한 공부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젊어서도 제대로 투자 공부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 보니 주식은 도박처럼 여겨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젊은 세대들은 투자 개념을 모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절망감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코인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로 공유는 할 수 없지만 공유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은퇴에 대한 고민은 똑같습니다. 정말 갑부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은퇴 준비를 해놓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똑같이 고민합니다. 고소득이신 분들은 소비 행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모아 놓으셨더라도 은퇴 이후에도 그게 어느 정도는 이어지길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셔서 꼭 조금씩이라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딩방이나 테마주 이런 거 쫓지 마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지수 추종 ETF에만 투자를 하시더라도 시장 수익률만큼은 쫓아간다고 지난 영상들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공부하셔서 편안한 노후 준비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